안녕하세요. 비긴성형외과 이주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코성형 후에 코끝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코끝이 점점 처지는 것 같아요. 재수술하러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고는 하는데, 이게 단순히 느낌일까요? 아니면은 코끝이 실제로 떨어져 내려오는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 구조 자체의 특성 때문에 코 수술하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서 코끝은 실제로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제 코를 생각하실 때 이렇게 누르면은 가운데 이렇게 딱딱하게 느껴지고 하니까 이게 뼈로 되어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코 중간 위쪽은 뼈가 맞지만 그 아래쪽 내지는 코끝 이런 부분들은 전부 이제 연골과 그 위는 지방 같은 연부 조직, 그 위에 피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즉 코끝은 이제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 구조가 아니라 시간과 중력, 무게의 영향을 계속 받는 부위라는 거죠. 그래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이가 들면은 점점 코끝이 아주 조금씩 처지는 걸 볼 수 있으며, 이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예전에 비해서도 조금 더 이게 좀 처져 내려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코끝이 떨어지는 제일 큰 이유는, 이 코를 우리가 높일 때는 작은 연골을 큰 연골로 대체를 해주고 피부도 거기에 맞게 더 큰 피부를 갖다 대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주면 제일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그러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할 때는 이 작은 연골을 가지고 밀어 올리거나 밑에서 지지를 하고 그 위에 연골을 더 쌓아주는 식의 술기를 통해서 코끝을 높여줍니다. 수술하고서 코끝이 처지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이때 이제 코끝을 밀어 올려서 버텨주는 이 지지 구조가 약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수술 당시에 연골이 별로 그렇게 튼튼하지 않은데 연골 묶기만 해주고 그 위에 코끝에 연골을 쌓아 올렸다든지 하는 식으로 방식 자체가 지지를 튼튼하게 할 수 없는 경우라든가, 내지는 안쪽에 연골을 지지를 한다고 대줬는데 이게 짧다든지 되게 좁다든지 해서 충분하게 지지를 할 수 없거나, 아니면 연골 고정 자체가 그렇게 충분하게 잘 되어 있지 않거나, 내지는 연골 자체 탄성이 약하거나, 그런 경우에 처음 수술 직후에는 모양이 괜찮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내려오는 경우가 생깁니다. 따라서 수술을 할 때 1차적으로 지지를 잘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자, 특히 코 피부가 두꺼우신 분들은 코끝 처짐이 더 빨리 나타나는 분들도 계시죠. 피부가 이렇게 두껍다라는 거는 그만큼 더 잘 늘어나지가 않는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연골을 밀어 올리려는 노력을 해도 잘 올라가지가 않고 아래로 누르는 무게로 더 작용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코끝을 높이기만 하면 약한 힘으로나마 처음에 높여놨다 이러면은 당연히 더 떨어지기가 쉽겠죠. 모양을 더 유지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피부를 좀 더 잘 늘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되겠지만, 사실 그런 방법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거는 박리 자체를 좀 더 넓게 이렇게 해줌으로써 약간의 그런 여유를 좀 더 만들어주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가 두껍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은 피부 자체가 여유가 별로 없이 타이트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코끝을 누르는 힘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더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웃거나 여러 표정을 지을 때 코끝이 축축 처지면서 안으로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비중격 하재근이 당기는 힘이 센 경우라고 볼 수 있는데,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해결을 해주기 위해서는 해당 근육이 일을 못하게끔 우리가 좀 처리를 해주는 그런 수술 중에 노력을 좀 해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끝에 충분한 지지를 해주더라도 재료에 따라서 코끝이 또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코끝에 쓰는 재료들은 귀연골이라든지 비중격 연골, 그리고 자간의 연골, 기승적 연골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있지만, 재료에 따라서 또는 거기에 따른 흡수율에 따라서 처짐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코 수술 시에 사용 가능한 재료는 환자들마다 다 다를 거예요. 이분은 많이 높여야 되니까 늑연골 쓴다, 작게 높여도 되니까 그냥 비중격 쓴다, 귀 쓴다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환자분 상태에 따라서 다 충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 피부라든지 내 코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맞는 재료를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충분히 진료를 통해서 전문의의 상담을 이제 거쳐서 진료를 보고 코 안쪽에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하는 부분을 우리가 다 고려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고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코 성형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나눠서 보자면 당연히 수술을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예쁜 라인과 예쁜 결과가 우선시되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수술을 하는 의사 입장에서도 물론 예쁘게 해드리는 건 당연한 거고요. 하지만 이제 그와 더불어 얼마나 튼튼한 지지 구조를 만들었는지, 사용된 재료가 수술을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한테 적합한가 하는 요소들이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코끝은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나이를 먹으면서 아주 조금씩은 처지는 부위이기 때문에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수술을 튼튼하게 해놓더라도 사람 얼굴은 계속해서 움직일 것이고 계속해서 이제 중력은 작용할 거기 때문에 시간이 계속 누적이 된다면은 어느 정도 좀 변화를 좀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충분한 연골이나 어떤 재료로 지지할 수 있는 구조를 잘 만들고 코끝을 과도하게 높이지 않는 본인한테 적절한 그런 정도를 이제 해준다면 시간이 지나도 자연스럽고 이쁜 코끝 높이를 유지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성형 수술을 하고 나서 당연히 이제 높여놓은 상황이 거의 다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코끝 처짐이 걱정되신다면 물론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 코가 어떻게 지지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낮에도 밤에도 아름답게 불철주야 이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